이제 크게 세 분류로 나눠서 소개를 드릴 건데, 먼저 이제 학교에 있는 제도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학교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2025학년도 주요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2024학년도 바로 작년도 전형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저희 학교가 지금 갖추고 있는 장학제도를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제도 갖고 있듯이 저희 학교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장학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장학금 제도는 바로 교육장학금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여기서 보셨던 장학금은 특정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의 성격인 반면에, 이 교육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성대에 입학한 학생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장학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국내 대학, 4년제 대학 중에서 최초로 들여온 장학금이고요. 4년 동안 1인당 100만 원이라는 한도 내에서 학생들에게 지원해 줍니다. 그럼 이 금액을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느냐? 바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자격증이나 토익과 같은 스펙을 쌓는 것, 또는 학원을 다닐 때 다 이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펙을 쌓는데 조금 더 부담이 덜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도와주고 있다라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교류 파트 하자면, 일단 저희 학교가 교류를 맺고 있는 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들과 이제 파견 프로그램을 많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먼저 이제 말씀드린 1+1. 그러니까 첫 번째 학기 때는 영어를 위주로 그 학교에서 수업을 배우고, 2학기 때는 그 영어를 배운 걸 가지고 그 학교에서 영어로 전공 수업을 듣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볼 수 있듯이 최대 15학점까지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학기는 자기가 수강한 과목에 따라 본교 전공으로도 인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본교 수업료 70% 이상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어학연수인데, 먼저 첫 번째로 학기 어학연수입니다. 영어권 자매 대학 부설에 영어를 배우러 15주 동안, 한 학기 동안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너무 길다 하는 학생들에게는 단기 어학연수로 방학 기간 동안 자매 대학에서 운영하는 영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저희 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 디즈니랜드 다들 아시죠? 예, 저희 학교는 그 디즈니랜드가 있는 지역에 있는 플로리다 주립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 학교 이 프로그램에 합격한 학생은 이제 플로리다 주립대학교로 어학연수를 가면서 동시에 디즈니랜드에서 6급 인턴십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특히 여학생분들이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 중 하나여서 저희가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페이지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저희 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저희 학교로 이제 오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좀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글로벌 튜터링, 멘토링 또는 컨버세이션 파트너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알려주거나 반대로 그 학생의 언어를 저희 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창업에 대해서 저희 학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학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IPP 사업입니다. 이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학생을 기업에 인턴십을 보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 보시듯이 재학 중인 3, 4학년 학생들에게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전공에 맞는 기업 현장 실습을 경험하고 또 학점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산학협력 프로그램입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는 포스코 또는 현대건설, 호방건설 아니면 뭐 한글과 컴퓨터, 한컴 그 외에도 뭐 법무법인 이런 데와 같은 많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매 학기마다 적지 않은 학생들을 인턴십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은 학기 중에 학교로 나온 게 아니라 기업체로 출근을 해가지고 그리고 한 개 학기 최대 15학점, 전공은 최대 12학점까지 인정을 해주고요. 또 이거를 하면서 학생에게 최저임금에 준하는 실습 수당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기업들이 요즘 추구하는 인재상은 경력자 또는 경력자 같은 신입을 원하는데 사실 신입이 경력을 쌓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입이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인턴십이 필요한 건데 문제는 인턴이 요즘 금턴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턴 자리가 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직접 학교에서 아까 앞에서 보셨던 기업들과 계약을 맺어서 학생들을 매 학기마다 파견해가지고 인턴십을 해결해주자라고 하기 위해서 이런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창업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양한 창업 교육과 창업 프로그램, 경진대 같은 또 창업 동아리에 대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금액을 늘리고 있는 추세여서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학교가 학생들을 제공하고 있는 뭐 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이제 2025학년도 저희 학교가 어떻게 학생들을 뽑을 건가 주요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에서 모집 단위를 간략하게 나타낸 건데요. 다른 학교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보이실까요? 보통 여러분들이 아실 때는 어느 대학교에 경제학과에서 선발하거나 또는 경영학과 또는 컴퓨터공학과에서 이렇게 학과에서 선발을 하는데 저희 대학교에서는 모집 단위가 단과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문대에서 학생을 뽑고 사과대에서 학생을 뽑고 디자인대에서 뽑고 IT대에서 뽑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크게 인문대, 사과대, 디자인대, IT공과대, 창의융합대 이렇게 있고 저기 오른쪽 맨 밑에 있는 미래플러스 대학은 성인학습자 대학이 따로 있어서 거기는 지금 현역 고등학생들한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5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2017년부터 전공 트랙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집 단위가 이제 단과대 로 이제 모집 단위를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 단위에서 학생을 받고 2학년 올라갈 때 트랙을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은 트랙을 2개 이상, 최소 2개 이상 선택이 가능하다인 건데 이 예시를 보시면 1트랙을 인문 계열에서 영미 언어 정보 트랙을 선택하고 2트랙을 공과에서 빅데이터 트랙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트랙을 선택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까 이 예시 학생은 지금 인문대로 입학을 한 예시인데 인문대로 입학을 한 경우에는 1트랙은 크리에이티브 인문예술대학 내에 있는 트랙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2트랙은 인문대를 포함해서 전 대학에 있는 모든 트랙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복수 전공을 한다라고 하시면 되고 졸업할 때는 전공이 2개로 찍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신입생들은 이제 뭐 해당 학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트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과 선택에 대해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앞에서 보시다시피 1단계로 뭐 입학하기 전에 신입생들에게 트랙 탐방의 기회를 주고 또 예비 진료 학교를 운영하고 또 학기 중에는 다양한 트랙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2학년 때 학생이 트랙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변경사항을 보시면 파란색은 작년 대비 감소한 거고 빨간색은 작년 대비 늘어난 건데
최근 뉴스 보시면은 그 자율전공, 무전공에 대해서 이제 정원을 늘린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저희 학교도 똑같이 자율전공을 2017년도 운영하고 있어서 상상형 인재학부라고 자율전공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형 인재학부는 작년 대비 모집 인원수가 늘은 게 보일 수가 있는데 상상형 인재학부는 트랙을 선택할 때 1학년 때는 다양한 트랙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2학년 때는 이제 2학년 때 트랙 선택할 때 1트랙, 2트랙 모두 전 대학에 있는 모든 트랙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성인재전형, 학생부전형에서 융합번학과가 새로 추가가 되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변경됐고. 정시도 보시면은 상상형 인재학부가 작년 대비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정을 보시면 다른 학교도 똑같겠지만 수시 원서 접수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이고, 그리고 이제 실기, 저희 학교는 이제 디자인, 예술학 회화과, 그 다음에 무용과, 그 다음에 디자인 대학에서 실기 시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기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일 날은 예술학부, 회화과, 그 다음에 무용과가 하고, 13일에는 디자인 학부 중에서 기초 디자인을 신청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20일 날은 ICT 디자인 학부에서 창의적 표현을 선택한 학생 또는 ICT 디자인 학부 야간을 지원한 학생들이 실기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8일에는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들에 대해서 최초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 12월 11일에는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의 최초 합격자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시는 971명, 정시는 527명, 그래서 총 1498명의 학생을 올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올해 저희 전형을 간단하게 한 표로 나타난 건데요. 크게 보시면 수시는 교과와 종합, 실기, 그 다음에 정시 이렇게 나와 있고, 교과는 저희 학교는 학생부 교과 100%로 보고, 단지 이제 수능이 최저가 있냐 없냐에 따라 이제 전형명이 좀 달라지고, 또 종합은 저희 학교는 자기소개서나 수능 최저 또는 면접이 아예 없고 오직 서류평가 100%로만 학생을 선발합니다. 실기는 비율이 실기고사 80,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점수 20이 반영이 되고, 정시는 수능 미주는 수능 100%, 실기는 무용학과는 실기가 80%, 그 다음에 회화과는 실기 점수가 70%가 들어갑니다. 네, 먼저 교과, 학생부 교과 우수 전형인데 저희는 이제 주간, 야간 이렇게 따로 뽑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과에 대해서 선발을 하고, 이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인문학부나 뭐 사과대, 패션, 문학 콘텐츠는 반영 교과가 국영수, 사회고, 그다음에 공대, AI 또는 융합보안 이런 공과 계열은 사회 대신 과학을 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전공의 상상형 인재학부는 국어, 영어, 수학에, 그다음에 사회 또는 과학 중 이수당 이수의 합이 큰 그 영역을 점수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반영 방법은 반영 교과별 각 상위 성적 3과목을 산출해서 총 12과목을 성적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부를 지원을 한 경우에는 학생이 5학기 동안 배웠던 성적을 받았던 국어 여러 과목 중 상위 3과목, 영어 3과목, 수학 3과목, 사회 3과목을 점수 반영해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는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탐구 한 과목 중 주간은 2개 합 7이고, 그 다음에 야간은 2개 합 8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균형인데, 이름은 지역균형은 사실 학교장 추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교장 추천의 제한수는 따로 없어서, 네, 그냥 또 교과 우수랑 매우 비슷한데 단지 이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과에서 모집을 하고, 단지 아까랑 비슷하게
인문 계열은 국영수 4, 그다음에 공과 계열은 국영수 과학, 상상인지학은 아까 국영수, 그다음에 사회과학 중에 이수단위 수의 합이 큰 거 반영하는데, 이제 반영 방법이 다른데, 여기 지역균형은 반영 교과의 전체 과목을 성적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국어의 모든 과목, 영어 모든 과목, 수학 모든 과목 또는 사회 또는 과학의 모든 과목을 점수에 반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뭐 특기자 뷰티 전형인데, 이거는 이제 국가기술 미용사 자격증이 있는 학생들이 뷰티 디자인 매니지먼트 학과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예, 자격이고, 주간 툴, 야간 툴, 그리고 수능 최저는 따로 없고 국영수사 반영되고, 예, 교과 전체 과목도 산출합니다. 네, 이제 교과는 끝났고 다음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한성인재입니다. 257명 선발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소개서 없고 수능 최저 없고 면접도 없이 오직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 평가할 때 배점을 어떻게 주느냐 이게 나와 있는데,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게 한성인재에서 그런 학생의 성적을 안 보냐라고 이제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학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근데 앞에 보시다시피 학교생활에서 교과하고 비교과 영역이 나는데, 교과는 저희가 이제 학생이 얼마나 성취 열심히 했는가, 그 다음에 또 학생이 진학하려는 계열에 관련해서 얼마나 과목을 성취를 했는가를 보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학생의 등급에 대해서 성적을 보지는 않지만 정성적으로 학생의 성적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른기회 전형 45명 선발 예정이고, 이거는 이제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 또는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농어촌 자격 있는 학생들에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농어촌에서 지낸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농어촌 전형이 있고,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성화고교 졸업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실기 120명 뽑을 예정이고, 실기 80%, 교과 20%고, 예술학부, 회화과랑 모형과, 그 다음에 디자인학부에서 뽑을 예정입니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국영수, 그 다음에 사회가 반영되고 반영교과 전체 과목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먼저 회화과는 동양화와 서양화가 운영이 되고 있고, 동양화는 수목담체화, 수목담체도 인물과 정물로 자기가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 실기 때 인물 수채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양화는 인물 수채화 선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용과, 저희 학교는 발레, 그 다음에 한국무용, 그 다음에 현대무용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네, 복장 제도에 대해서 나왔고 나중에 요강에서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자인학부. 디자인학부 주간은 기초 디자인 또는 창의적 표현 중에 자기가 선택해서 실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야간은 게임 상황 표현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정시 모집을 말씀드리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구는 주간대학, 나구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창의융합대학, 그다음에 다구는 야간대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능으로 보는 건 무조건 수능 100%, 그 다음에 실기는 예술학부는 실기고사가 80이고, 그 다음에 나군에 있는 회화과는 70% 반영한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에서 여기 앞에 있는 인문학부, 사과대, 패션, ICT 디자인학부는 성적을 반영할 때 국어 35%, 수학 25%, 영어 탐구는 20%씩 반영이 되고, 공과 계열은 국어가 25%, 수학이 35%, 영어 20%, 탐구 20%가 반영이 됩니다. 이거 상상형 인자고 자율전공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중
우수한 영역 수준으로 4대 3대 2대 1의 비율로 학생 성적을 반영을 합니다. 마지막 예술학 부분은 국어 또는 수학 중 잘 본 거 40%, 그 다음에 영어 40%, 탐구 한 과목 20% 이렇게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올해 전형을 어떻게 구성할 건가 이고 작년에 저희 학교 전형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우수인데요. 보시면은 주간 보시면 인문도 뭐 9대1, 사회 6대1, 공과 5대6대1 해서 보통 10대2 안쪽으로 경쟁률이 이루어지고 있고 야간 같은 경우에도 인문은 좀 높지만 사회하고 뭐 공과는 6대1, 7대1, 뭐 AI는 6대1 이렇게 제이드까지 찍혀서 이 정도의 경쟁률을 매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종 등록자 성적입니다. 주간에 각 단위별 합격자 평균을 보면 보통 2점 초중반이 나오는데 조금 많이 높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과 우수는 점수 매길 때 반영 교과별 각 상위 성적 3과목을 산출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 상위 성적 3과목을 반영하다 보니 점수대가 좀 평균이 높게 찍혀서 저희가 그래서 이 최종 등록자 학생들의 전체 과목으로 성적을 반영했을 때 얼마나 나오냐 봤을 때 주간은 3점 초중반으로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야간도 3과목만 산출했을 때는 2점 후반에서 3점 초중반이 나왔는데 이걸 또 전체 과목으로 환산했을 때는 3점 중후반의 학생들이 합격한 걸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과 우수, 이건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얼마 맞췄는지 충족률을 보여드린 거고 주간은 2개합 7, 야간 2개합 8입니다. 지역균형, 여기 지금 뷰티과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애초에 적어서 좀 이렇게 많이 높게 나왔고요. 지역균형도 보시면은 6대1, 뭐 5대1, 4대1 정도의 경쟁률을 작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등록자들 성적을 보시면 주간은 2점 중반에서 3점 초, 그 다음에 야간은 3점 초중반의 학생들이 합격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과를 지원할 때는 저희 학교 전형으로 따지면 수능 최저에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 학기의 성적이 좀 높게 나타나는 학생의 경우에는 한번 교과 우수 전형을 점수를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성적이 모든 학기가 평평하게 고르게 나타나는 학생의 경우에는 지역균형 성적을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특기자 뷰티 자격증이 있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는 학생들 애시당초 모집 단위가 적어서 경쟁률이 좀 높게 나타났고요. 네, 한성인재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뷰티는 애초에 모집 단위가 적어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패스하고 보시면은 인문사회 공대가 다 8대1, 9대1 주간을 기록을 했고 야간 같은 경우에도 인문 10대1, 사회 8대1, 공과 한 7대1 정도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최종 등록자 성적을 보시면 물론 이거는 이제 학생부 종합은 교과 외 비교과 영역도 점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합격 학생들의 성적의 이 바리에이션이 다양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폭이 크다. 걸 알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자들은 인문, 사회, 공과 봤을 때 주간은 3점 중반 정도 기록을 했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점 후반에서 4점 초반까지 기록이 나온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등록자 중에 일반고 또는 자율고 학생들만의 성적을 따로 빼서 계산을 했을 때도 비슷하게 주간은 3점 중반, 그 다음에 야간은 3점 후반에서 4점 초중반의 학생들이 평균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이제 한성이제를 지원했을 때 합격자들이 2점대에서 아니 3점대 학생들이 평균을 기록을 했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좀 물론 이게 표본이 적긴 하지만 2점 후반에서 3점 초중반의 학생들이 합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른 기회, 조건이 되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인데, 여기도 한 6대1, 5대1 정도 기록을 했고, 주간 성적 학생들 평균 성적이 3점 중후반에서 4점 초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농어촌 학생들도 한 6대1 정도 기록을 하고, 평균 야간은 4대1 정도 기록을 합니다. 합격자들도 한 3점 중후반에서 4점 초까지 주간은, 야간은 이제 4점 중후반에서 5점대까지 학생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좀 모집 단위가 애초에 좀 적어서 모든 모집 단위에서 좀 경쟁률이 좀 높게 주간에서 찍혔고, 야간은 한 4대1, 5대1, 7대1 나왔습니다. 최종 등록자의 성적은 다 같고요. 작년 정시 저희 학교는 전체 4.93대1, 약 5대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군, 주간대학교 뽑는 가군에서는 보통 성적이 100분위 점수를 했을 때 한 80점대 중반, 80초에서 80 중반 정도의 점수대를 기록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나군, 창의융합대학에 속한 나군은 보통 100분위 점수를 했을 때 70 후반에서 80 초반 점수를 기록을 했는데, 여기 상상력 인지학부, 맨 왼쪽에 있는 상상력 인지학부 점수 분포표를 한번 봐주시면은, 얘만 유독 탐구 과목이 좀 높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상력 인지학부는 정시 점수 반영 비율이 국영수 탐구 한 과목 중 잘 본 성적이 좋은 순대로 4대 3대 2대 1의 비율로 반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최종 등록한 학생들의 성적을 보니까 탐구가 높게 나오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모의고사를 봤을 때 탐구 과목이 1등급에 나오고 다른 성적이 좀 받쳐준다 하면은 상상력 인지학부 점수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것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군, 야간대학은 100분위 점수를 70 초반에서 중반 정도를 기록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학교의 작년 입시 결과를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학교는 이제 일반 과정, 그러니까 그 일반 과정의 수업 과정을 야간에도 운영하는 한국에서 유일한 대학입니다. 야간 대학이 근데 아직까지도 좀 그 편견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많이 전화 와서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대학 아니냐, 아니면 뭐 야간에 대해서 뭔가 차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 학생들 또는 학교 교사분들께서도 많이 의견을 주시는데, 저희 이따 말씀드리면은 야간 학부는 수업 시간이 18시에서 22시 40분이지만 이건 1학년 때만 해당이 되는 거고, 2학년 때부터는 교차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간에도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야간 학부 학생이 주간에 와서 수업이 듣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강좌가 뭐 틀리거나 뭐 교수진이 틀린 거 아니냐, 전공 똑같고 교육과정 똑같고 교수님도 똑같고 다 모든 게 똑같은 동일 강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야간을 졸업하면 졸업장이나 성적증명서에 야간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코드 번호가 다르지 않냐라고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 학교 졸업장, 성적증명서, 각종 증명서에 야간이라고 표시되지 않고 코드 번호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페이지를 넣어서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고, 근처 역으로는 한성대 입구역 또는 창신역에서 마을버스도 운영을 하고 마을버스나 학교에서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근처 학교 탐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오셔서 방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가 이제 한성대학교 입시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강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